네, 동키팁입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무수히 많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기쳤네, 살인 미수다, 미필적 고의네, 야 벌금 좀 내라, 심지어 어린이들도 게임을 하다가 보면 벌금 내 이렇게 말하는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용어들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지 않으면 사실 듣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돼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수많은 법률 용어를 나눠서 부르는 이유는 그 개념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분 없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혼선이 오기도 하지만 막상 또 알고 나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법률 용어를 많이 알게 되면 뉴스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 안희정 지사의 미투 사건을 보면서 손석희가 그 여성을 향해서 위계에 대한 간음 이런 말을 수없이 언급하는 걸 제가 보고, 간음은 위계와 위력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전부 다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위력이란 즉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을 말하죠. 근데 손석희가 쓴 말은 위계라는 소리는 속임수를 썼다는 의미인데, 저는 당시에 뉴스를 보다가 위계라고 얘기를 해서 안희정 지사가 비서를 속여서 간음을 했나? 아니 어떻게 속일 수 있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뉴스를 한참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손석희가 위계와 위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썼구나. 손석희가 생각한 위계라는 의미는 법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직장에서 가늠한 거니까 위계 질서의 그런 의미로 위계의 개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단어를 혼용하면 의미 전달이 전혀 달라져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난다긴다는 앵커도 저렇게 허점이 많고 사실 팩트 확인이 없구나. 뉴스는 정말 걸러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많은 법률 용어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벌금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무언가 잘못했을 때 내는 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사징금, 자자, 벌구, 과몰 이렇게 외우는데, 일단 이 9가지 형벌은 반드시 사법부만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즉 오직 판사만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서 국가에서 돈이 부과됐는데 그 형식이 벌금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과가 되면 그건 반드시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 이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재판 과정이 없이는 벌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벌금이 왜 중요하냐면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전과자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범인도피죄 같은 범죄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숨겨줬을 때 성립한다라고 규정해서, 일부 범죄에서는 벌금이라는 게 범죄 성립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벌금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나 벌금 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2번, 3번을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얘가 지금 내고 온 게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행정관청이에요. 예를 들면 구청, 시청, 경찰서도 행정관청이죠. 세무서 등등. 법원하고 국회를 빼면 전부 다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일정 액수가 정해져 있고, 과징금은 어떤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을 때 징벌적인 성격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경우, 이럴 때 좀 부과를 하죠. 즉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뭔가 단속을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가 남지 않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투고 싶으면 예를 들어 구청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나는 좀 다투고 싶다, 불복하고 싶으면 상급관청에다가 이의신청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이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고 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설명하니까 좀 길어지면서 이제 머리에 막 쥐가 나려고 하는데, 아무튼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성에게 육덕지다고 말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런 취지. 세상에 요즘 어떤 시기인데 감히 한국 여성에게 육덕지다는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증거 재판주의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만으로도 유죄가 나와서 실형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할 말
할 말이 없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죠. 아무튼 저 기사를 쓰는 저 기자가 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약식 기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식 기소는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할 때 굳이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 뭐 따질 필요가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만을 집행하는, 구형하는 절차예요. 대한민국 범죄 95% 이상이 이런 약식 기소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시고 그게 벌금형인 경우에는 거의 다 약식 기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불복해서 뭐 정식 재판도 청구가 가능하겠죠. 아무튼 저 기자는 약식 기소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를 잘못 설명한 거겠죠. 기자가 과료랑 과태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 기사를 보다 보면 이런 용어 혼동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저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 기자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이 현대국가의 상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겠죠.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벌금을 포함한 형벌은 반드시 사법부, 판사만이 선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아셔도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실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어떤 대깨문이 추미애 장관을 보고서 판사를 파면해라, 이번에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짓거리는 걸 봤는데, 이런 댓글 한국에서는 정말 흔히 볼 수 있죠. 저 대깨문님의 머릿속에는 장관이고 법무부니까 판사가 법무부 장관 소속이거나 뭐 밑에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수준은 거의 원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장관은 대통령 직속이죠. 행정부 소속이에요. 판사는 사법부인 대법원 소속이죠. 당연히 서로 상하관계도 없고 인사권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 인사권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게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개한 짓을 하면 뭐 미국에 있는 도란프 형이나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좀 바로 정확히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 가서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숙지하고 있는 이런 지성의 현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